자, 쉽게 씌어진 시,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의 의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시가 쉽게 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제목에 보면 이 씌어진 하는 부분 봅니다. 요거 뭡니까? 네, 피동형 표현이죠. 네, 피동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네, 억압받던 네, 억압의 현실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네,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잖아요. 자, 일제강점기에 억압받던 시기에 특성이 있었어요. 식민지 지식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네, 그 시기에 갈등과 고뇌를 반영한 거죠. 그래서 억압의 현실을 반영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피동 표현은 결국 네,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가 담긴 제목이다. 식민지를 살아갔던 네, 지식인 계층의 지식인의 네, 갈등과 고민이 담긴 의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윤동주님의 시고요. 네, 자아성찰과 반성,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아는 시인이었죠. 자, 전체 1년, 2년, 3년, 4년, 네, 10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1년부터 네, 시작해 볼게요. 1년.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창밖인데 밤비입니다. 첫 번째, 네,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네, 애상적 배경, 애상적 시간이에요. 슬픈 듯한 시간이죠. 그럼 이 애상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애상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에서도 파악했지만 이것은 네, 부정적 현실, 일제강점기의 현실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네, 일제강점의 네, 현실과 관련이 된다라는 점, 네, 현실과 관련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 밤 시간에 차분하게 자신을 좀 되돌아보겠죠. 그래서 약간의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요거는 자아 성찰의 시간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아 성찰의 네, 시간으로도 볼 수가 있다.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척방은 남의 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가볍게 네, 시간적 배경으로 하자면 육척방은 어떤 것이 됩니까? 시적 화자가 있는 작은 방. 그리고 육첩이라고 하는 건 다다미 6장을 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육첩방 하는 부분에서는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일본에 유학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네, 공간적 배경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온돌방이 아니네요. 네, 육첩방이네요. 다다미 6장을 까는 방. 그래서 네, 공간적 배경, 네, 당연히 일본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낯선 남의 나라라고 느꼈거든요. 뒤에 있는 네, 남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낯선 거예요. 낯섦의 원인이 되는 거죠. 내가 자아 성찰하는 이 공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육첩방, 소외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연으로 넘어갑니다. 이연으로 넘어가서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하는 부분인데, 네, 이연에서 첫 번째, 네, 시인부터 체크할까요? 네, 시를 쓰는 사람이죠. 근데 이 시인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부정적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 부정적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무기력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거든요. 네, 무기력한 존재이죠. 그래서 뒤에 슬픈 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무기력한 존재. 다른 얘기로 하자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식민지 지식인이죠.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네, 내적 고뇌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적 갈등과 고뇌를 네, 지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존재겠죠. 시인이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네, 슬픈 천명 들어갈까요? 네, 슬픈 천명 체크해 봅시다. 왜 슬플까? 그죠? 아니, 내가 배운 거는 글 쓰는 거밖에 없어. 근데 현실은 어떤 진짜 뭡니까? 부정적인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픈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저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극복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거죠.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글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인으로서 갈등을 느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즉 뭐냐? 이 부정적인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시를 쓴다라는 거죠. 여기서 시를 쓴다라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합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현실에 도움이 안 돼요.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괴로움을 나타내는 거죠. 내적 괴로움, 갈등, 고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항하고 투쟁하고 막 물리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점. 그 다음에 시를 쓴다라고 하는 건 그냥 글로 쓰는 거잖아요. 현실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죠. 다음 3년으로 넘어갑니다. 자, 3년 부분에서는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담긴 하는 부분이 있죠.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라고 해서 3년은 전체적으로 좀 할게요.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담긴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가족 또는 고향의 포근함이 나타나고 있죠. 가족 또는 고향의 어떤 그 사랑이겠습니다. 그 사람과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학비를 보태주신 거거든요. 아, 고맙죠. 고맙죠. 땡큐죠. 그래서 사랑이 담긴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3년 전체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죠? 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죠. 동떨어진 삶을 사는 어떤 지식인의 모습이다라고 할까요? 일본에 유학 중이셨으니까 지식인이긴 하죠. 그런데 현실과 동떨어졌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지식인의 모습으로서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식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성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대학 노트를 끼고 시적화제 신분 암시되죠? 대학생이네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늙은 교수의 강의인가요? 왜 늙은 교수의 강의라고 새삼스럽게 얘기를 했을까? 세모쳐야 되겠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현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관념적인 학문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실 저항이겠죠. 현실 저항에 또는 일제 저항하는 현실 저항에 도움이 안 되는 관념적인 공부겠죠. 관념적인 공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관념적인 공부를 상징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윤동주님은 반성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반성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4연으로 넘어갈게요. 5연으로 넘어갈게요. 자, 5연으로 넘어가면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해서 어린 때 동무들은요. 동무를 좀 체크할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윤동주님이 과거 고향의 친구들이겠죠. 고향의 친구들이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 공동체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우리 민족 또는 우리 민족의 공동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동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다 잃어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잃어버리고 세모칩니다. 자, 한마디로 동무가 사라지는 거죠. 동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일제의 희생이 됐다.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줄 수가 있고 일제 탄압을 받은 거야. 오케이. 동무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친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시를 같이 쓰는 또는 어떤 우리 민족에 대한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건전한 사고를 가진 동지들일 수도 있겠죠. 그들 잃어버리고 탄압받은 거예요. 탄압받음. 자, 6년 들어갈까요? 나는 무얼 봐라 에서 드디어 시적화자겠죠. 시적화자 바로 윤동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시적화자인 윤동주를 똑바로 응시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나는 무얼 봐라?
나는 다만 홀로, 네, 쉼표가 있네요.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네, 쉼표 사용부터 먼저 볼까요? 쉼표 사용은 이거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 조절을 하고 있으면 이게 지성적 어조예요.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거죠. 네, 지성적 어조를 형성하면서 플러스 뭡니까? 네, 반성적 태도가 있는 거죠. 네, 반성적 또는 네, 성찰적 태도라 네, 성찰적 태도로 네,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쉼표를 사용했고요.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해서 네, 침전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침전, 네, 세모 들어가고요. 자, 침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앉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가라앉음이라고 하는 건데, 가라앉음은 두 번째, 이거 뭡니까? 네, 하강적인 이미지가 되는 거죠. 하강적인 이미지예요. 자, 이렇게 하강적인 이미지인데, 그럼 이 하강적인 이미지를 좀 더 의미화시키면 요거 뭡니까? 식민지 지식인의 네, 좌절감이죠. 네, 좌절감과 네, 절망감을 상징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어요. 관념적인 학문을 배우는 자기 자신이 현실에 물리적인 저항을 해야 될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성찰하고 있고 약간 부끄럽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7년으로 넘어가면 네, 어떻게 됩니까? 7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좀 볼까요? 7년에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네, 개인적인 관점이겠죠? 네. 근데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윤동주님 안 어려웠나요? 자, 근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그죠? 시가 하는 부분이죠. 네,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하는 부분입니다. 시가, 네, 밑줄 치세요. 쉽게, 네, 씌어지는 것은까지 밑줄 치고, 시가 쉽게 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 뛰어나면 잘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윤동주님은 좀 생각이 있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네, 시를 쓴다라는 것을 현실적,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앞에서도 계속 나타난다. 네, 현실적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내가 시를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서 네, 시 쓰기에 대해서 네, 성찰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일제강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시를 쓴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했어요. 너무 양심적이세요.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 내렸습니까? 네, 부끄러움의 시인이었잖아요. 네, 부끄러운 일이다. 예, 세모 때리고 별표 2개 때리세요. 너무 양심적이세요. 그죠? 부끄러운 일이다. 철저하게 자기 반성이죠. 그래서 네, 자기 반성과 네, 성찰의 결과를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끄럽다고. 내가 현실에 도움이 안 돼서 부끄럽다고. 다음 8년으로 넘어갈까요? 과연 이렇게 지식인 계층이 또는 민족의 리더가 또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겸허하게 부끄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8년으로 넘어가자.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거 어디에서 봤는데? 어디에서 봤죠? 어디에서? 1년에서 봤죠. 그래서 네, 육첩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1년과 수미상관적 구성을 내리고 있어요. 네, 좀 앞뒤행이 좀 바뀌긴 했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데인데 1년에서 보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에서 1년과 요거는 네, 1년과 네, 수미상관적이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마지막은 아니어서 네, 수미상관적인 네, 구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수미상관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네, 1년에 네, 반복이 나타나는데 첫 행과 둘째 행이 서로 바뀌어져 있죠. 1년의 반복과 변주, 네, 변화해서 썼다라고 하죠. 반복과 변주를 하고 있다.
변주의 표현을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세 번째로 보면 뭡니까? 윤동주 시인은 요 8번째 연에서 현실을 냉정하게 다시 인식한 거예요. 현실의 재인식을 하고 있다. 내 주변이 어떤지 뭡니까? 재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번째 연에서 본격적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죠. 9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해서 등불인가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죠. 해서 등불 동그라미. 자, 내재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겠습니다. 또는 어떤 시적 화제의 의지겠죠. 그런데 이 희망과 의지를 시대적인 것과 연결해서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광복이겠죠. 그래서 광복, 조국의 독립이겠습니다. 자,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현실 극복 의지라고 하면 됩니다.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제 슬쩍 내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등불 광복이죠. 조국의 독립이겠죠.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해서 어둠으로 들어갈까요? 어둠은 세모. 어두운 거 뭔지 알겠죠? 이거는 앞에 등불에 반대되는 거니까 절망이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의지가 아니라 요거는 절망과 좌절이라고 체크해 볼까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광복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일제가 계속해서 탄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 두 개의 시어는 뭐다? 서로 의미상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인가요? 오, 시대처럼 올 아침. 밑줄 치고 별표 2개 박아 놓읍시다. 아침처럼 올 시대인데 시대처럼 올 아침 도치법이죠. 일단 밑줄 쫙 쳐놓고 별표 2개 띵 해놓고 아주 중요하죠. 자, 사용된 표현법 일단 첫 번째 도치법이 있어요. 도치법 앞뒤를 바꿨었죠. 도치법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 아침처럼 올 시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럼 좀 재미가 없잖아. 문학성이 없잖아. 이 도치법을 통해서 뭐를 하고 있다?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의미 강조가 구체적으로 뭐지? 세 번째로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조국의 독립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죠. 독립의 당위성을 자연스러운 걸로 독립의 당위성을 뭘로? 독립의 당위성을 자연현상으로 해가 뜨는 자연현상으로 연결을 해서 강조한 겁니다. 해가 뜨는 거죠. 아침이 오는 거죠. 그걸로 강조한 것이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난가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최후의 나 부분으로 설정할게요. 마지막 2개의 연은 주제의식이 쫙 드러나는 부분이라 좀 분석할 내용이 많네요. 자, 그래서 4번째 최후의 난가요? 최후의 나. 다시요. 해서 최후의 나. 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시다. 요것도요. 최후의 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 자아에 해당이 되겠죠. 내면적 자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자, 표면적으로는 내적 자, 내면적 자아에 해당이 되고요. 내면적 자아는 어떻습니까? 의지적이고 양식 있고 힘이 있고 그죠? 그런 본질적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본질적 긍정적인 자아겠죠? 자, 최후의 나에서 9연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에 10번째 연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좀 표현법이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자, 첫 번째 나는 나에게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나에게 하는 부분 잘 정리합시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나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 나는 앞에서 있었던 최후의 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땡겨서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의 나는 어떤 나겠습니까? 요 나는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좀 땡겨서 자, 첫 번째 현실적 자, 내면적 자니까 표면적
또는 현실적 자아겠죠. 표면적, 네, 현실적 자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내면은 내가 의지에 가득 차 있지만, 네, 얼마 전까지 어떤 모습이었어요? 본질적 자아가 아니라, 네, 좀, 네, 소기력한, 무기력한 자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비본질적인, 네, 비본질적, 무기력한 자아예요. 무기력한 자아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잠깐, 나는 나에게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라인에서는, 네, 3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뭡니까? 자아가 분열이 되어 있네요. 자아가 분열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상의 시, 거울이 있죠. 네, CF 들어갈까요? 컨퍼런스 들어갈까요? 이상의 거울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거울 안에 있는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반대로 나타나죠. 자아 분열을 암시하기도 한다.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자, 눈물과 위안이죠. 그래서 네, 눈물, 세모. 이거는 뭡니까? 처절한 좌절과 절망이죠. 앞에서 나타났던 좌절, 절망, 어떤 고뇌, 갈등이죠. 네,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이거에 대해서 위안이죠. 그래서 위안, 네, 동그라미 치고요. 위안 동그라미 치고, 이것은 뒤에, 네, 악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네, 자아를 회복하는 거겠죠. 네, 자아를 회복하거나, 또는 자아 간의 분열을, 네, 자아 분열을, 네, 극복하게 하는 어떤 요소,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위안입니다. 위로가 돼야 힘이 나지. 그죠? 그래서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최초의 악수, 최후에 나가 있고, 네, 최초의 악수. 처음으로 내가 자아 분열을 극복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최초와 여기 최후가 서로 좀 반대로 되어 있지만, 최후에 내가 최초로 악수했다. 최초와 최후에 서로 상반된 시어가 긍정적인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자, 최초의 악수 동그라미 쳤습니까? 자, 앞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거는 첫 번째, 분열된 자아가, 네, 분열된, 네, 자아 간의 화해겠죠. 자아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또는, 네, 분열된, 자아 분열을 극복했다. 같은 말이에요. 자아 분열의 극복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일제강점기의 네, 식민지 지식인의 네, 내적 갈등을 네, 극복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번째는 뭡니까? 아까 부끄러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네, 부끄러움에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저항을 할 거야. 적극적으로 바뀔 거야 해서 부끄러움에서 네, 저항 의지로 네, 어떤 전환을 암시하는 거죠. 전환. 변하게 되는 전환을 암시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윤동주 시인 언제나 살펴봐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작품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